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하고 또 보내고 또 9월 달에 다 파탄됐을 때도 평양선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말을 가지고 가서 9월 24일 날 트럼프하고 만나고 트럼프가 오케이 그럼 내 또 만날게 이런 항상 북이 흐름을 주도해서 우리 대통령이 중재자 한다면서 미국을 가는 흐름인데 지금 회담 깨졌어요. 깨진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정상회담이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에 간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현 동작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이게 뭡니까? 결국 미국의 의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일 제가 한 가지 베팅 걸 거는 뭔가면 4월 11일 날 전후로 문 대통령이나 혹은 우리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찾아가서 김정은을 만나지 못 이런 일이 없이 미북 정상회담이 처음 열린다면 이건 지금까지의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패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뭘 증명하냐면 현재 북한 내부에서 외교 라인이라든가 대북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환한 그런 저 통치 밑에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정말로 북한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 4월 10일 이전에 하는 걸 원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북한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그렇죠.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원하겠죠. 그렇다면 4월 10일 전에 합니다. 네. 4월 11일 전에 만날 판문점에 가서 판문점에라도 잠시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와도 그 이후 상황이 그러니까 쉽지 않을 왜냐하면 트럼프를 만날 때 하노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미국을 가면 하노이 회담에서 경직된 걸 그대로 갖고 가서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김정은을 만나봤더니 정말 다시 한번 적어도 특사가 가서 보낸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진정성이 있더라라는 뭔가 하나라도 갖고 트럼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일 이전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저는 4월 11일 이전에 뭔가 판문점에서 잠시라도 뭐 번개팅이라도 아니면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갈 수 있죠. 근데 순서상 그냥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건데 이번엔 트럼프가 아니에요. 설득할 대상은 김정은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나 김정은 다 설득해야 돼. 근데 물론 그렇겠죠. 근데 가장 주 대상은 뭐냐면 트럼프하고는 어디 선까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서는 여기까지는 용인이 된다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만나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거의 최후 단판에 가까운 정도의 통보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북한이 만약에 요지부동이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이제는 자세를 달리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태공사님이나 장 의원님 말씀 이제 전망을 한 건데 4월 1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깜짝스럽게 정말 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나 특사가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안 됐다 하면 지금 4월 10일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태공사님처럼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도 똑같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야 이렇게 깨진 판에서 다시 트럼프를 만나서 이걸 협상의 동력을 복원시키려면 어느 정도는 김정은의 어떤 내용을 좀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서가 맞거든. 김정은도 아까 태무사 설명하신 것처럼 내가 주도한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워싱턴 가기를 원하거든요. 지금까지 딱 그렇게 됐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10일이 남았으니까 갈 수도 있지만 두 가지 경우 같아요. 하나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워싱턴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든지. 저는 왜냐하면 3.1절 기념사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하노이 회담이 깨졌는데 3.1절 기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깨진 회담이 더 잘 됐다고 막 이야기하길래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과도한 자신감이 있어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두 번째 제가 바라는 희망사항인데 이번에는 내가 김정은을 만나거나 특사를 보내가지고 김정은 생각을 전달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내가 가서 아까 김근희 씨가 말한 것처럼 내가 트럼프 편이 돼서 트럼프를 확인을 시켜주고 내가 오히려 그걸 트럼프와 나의 연대전선으로 연합전선으로 김정은을 내가 압박하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간다면 저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제 말이 그거야. 저는 지금 4월 11일 날 정상회담이 다가올 거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good enough deal에서 포괄적 합의 이걸 어떻게 그러면 성사시키겠느냐 접목시키겠냐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김정은은 포괄적 합의를 안 하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포괄적 합의 이 5글자에 대단히 집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이 트럼프의 포괄적 합의에 대한 집착을 이용해가지고 근 인나프 딜의 첫 번째는 포괄적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트럼프한테다가 이 정도로 제기하면 어떻게 했는지 근 인나프 딜의 첫 번째는 포괄적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트럼프한테다가 이 정도로 제기하면 어떻게 했는지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 계획과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 체계에 복귀하는 걸 이걸 약속하는 거를 포괄적 합의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핵폐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약속이죠. 그리고 네. 김정은한테 돌아가서 내가 겨우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해서 핵 목록 신고 요건 임시 빼고 바로 핵 계획과 프로그램 포기 요걸 내가 합의하라는 걸 내가 받아왔으니까 요겐 동의해달라. 이래서 이런 절충안을 만약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우리로서나 미국 정부로서는 앞으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보세요. 하노이 회담 끝나고 지금 들어온 적이 뭐냐.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뭐냐. 이걸 가지고 한국, 미국, 북한 사이의 의견이 아직 맞추지 않아 합의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로 해서 포괄적 합의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거 북한도 잘하면 받아들일 수 있게 9.19 공동성명에서 이미 이거는 김정일이가 오케이 핵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북한이 한번 오케이 핵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케이 받아내는 건 그리 어려우지 않는데 이런 구체적인 포괄적 합의를 우리가 제기하고 양쪽을 접목시키는 것이 이번 사회를 최공사님 말씀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NPT 재가입과 IAEA 사찰 들어가고 영변 핵시설 파괴하면 그게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속, 어려운 거죠. 그 약속을 아직도 우리는 못 받았다고. 그걸 그걸 약속을 먼저 받아내기라도 하면 우리는 큰 성과다. 저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핵 리스트 제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핵을 갖고 싶어. 아직은 갖고 싶어. 그러면 몇 개 숨기고 핵 리스트 제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0년대 제 1차 북핵이기도 네. 별거 아닌 걸로 시작했지만 요만한 것 때문에 불일치 문제. 2몇 그램인가 그 추출된 플루토늄의 불일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했던 영변에서 이 정도 다 핵물질 추출했습니다라고 IAEA 신고했는데 IAEA 사찰단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몇 그램의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NPT 탈퇴까지 다 하는 사건이 나는 거거든요. 화국 정부는 같은 성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켜놓았던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 신고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진정성이 없고 자기가 핵 폐기할 의사가 없으면 신고라는 게 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우리 태공사님 말씀하신 포괄적 합의도 저도 좀 생각해 본 바가 있는데 저는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빅딜. 그러니까 이 빅딜은 뭐냐면 너무 커요. 그 문서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기를 실어다가 뭐 다 날른다는 들어가 소리를 있죠. 하고 앉았는데 미래뿐만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에 다 해야 되고 핵 물질, 핵 시설 정도가 아니라 핵 무기, 핵 폭탄, 미사일, 그다음 핵 인력까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담은 게 사실 빅딜 문서예요. 이게 김정은이 못 받는다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김정은이가 정말 자기가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 노선으로 전략적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9.19 공동성명에 있는 합의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 다시 해줘야 된다는 해야죠.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도 지금 하면서 안 받은 거예요. 영변만 딱 내놓겠다고 하니까 문제죠.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김정은이는 여전히 물론 뭐 종북에 가서는 포기를 할지 안 할지 결심하겠지만 지금은 자기가 핵무기를 다 버리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랑을 맞은 문정부에게 강적들이 5자로 조언을 해주시죠. 냉철한 현실 속에서 접근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핵폐로 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냉철한 접근. 네, 냉철한 접근. 네. 저는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북한 노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네가 이 대목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기다리는 것도 저는 약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 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도 들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트럼프 쪽도 들지 말고 진짜 쌍방사에 접수될 수 있는 그런 포괄적 합의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잘 접목시키라 이런 의미에서 김투 잘 접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쿠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야. 국민은 진보 보수 이념 필요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국민 대통합, 탈이념의 국민 대통합이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기가 있던 없던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따끔한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겸허하게 다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입장을 많이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향후 미국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그런 새로운 계기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